네, 대박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증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또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모더나 2차 백신 맞고 후유증 때문에 알아 누운 상태였는데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좀 찾아왔습니다. 모더나는 내년에는 모더나 말고 다른 걸로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주 또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종목 이야기를 앞으로는 좀 많이 이제 시작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종목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예. 첫 번째 이제 보내드린 종목은 DB 하이텍인데요. 이제 문자 무료 문자 받아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컴투스를 보내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뭐 문자는 들어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리 업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공급망 이슈 때문에 또 시스템 반도체 쪽이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MC부터 시작해서 파운드리 업체들이 올해 줄줄이 이제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었죠. 연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단계다. 그때 이제 DB하이텍이 또 파운드리 이야기 부각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구간 안에서의 박스권 흐름으로 보여지죠.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의 박스권이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하단 부분에서 줍줍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이제 문자 발송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거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파운드리 가격이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DB 하이텍의 실적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이수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55,900원입니다. 55,000원인데 8만 원이면 거의 뭐 한 5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리포트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를 무조건 이제 거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이제 바보죠. 참고만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목표 주가와의 현재 주가의 괴리가 클수록 일단은 뭐 투자자들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뭐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해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8인치 생산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웨이퍼가 13만 8천 장인데 올해 연간 약 160만 장의 웨이퍼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 8인치 반도체 파운더리가 이제 공급 부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나 뭐 전력 관리 반도체, 저하소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 칩 등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량이 신규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중고 장비로만 증설을 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8인치 공급 부족이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고 설명을 했죠. 사실 이제 파월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공급망 이슈가 풀리려면 내년 중반까지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이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DB하이텍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DB하이텍 매출이 1조 987억 원, 영업이익은 3,300억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DB하이텍의 현재 시가총액은 2조 4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PER이 지금 10배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거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온다라고 보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될 것 같거든요. 연간 290만 장의 8인치 웨이퍼 생산 능력을 보유한 대만의 파운드리사 뱅가드의 올해 컨센서스 기반인 PER이 23배다. 한마디로 파운드리 업체들이 몸값이 올라가면서 이 PER이 거의 20배 이상을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마진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이제 고포를 쳐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공략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일단은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면 적당히 주가가 좀 빠져져 있는 아직까지 부각을 안 되고
만들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사실 이제 요즘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는 것 같지도 않죠. 그렇다고 뭐 실적을 그렇게 눈여겨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날그날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이슈 플레이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또 괴롭히고 있는 이슈들의 중심에 결국 인플레와 공급망 문제,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DB하이텍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게다가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부분도 안전판 역할을 할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5만 원 자리가 어느 정도 이 업황의 그러니까 체인지, 즉 이제 파운드리 쪽 공급망이 해소가 되고 파운드리 가격이 이제 고점이다. 더 이상은 이제 파운드리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5만 원이 깨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심리적인 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5만 원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적어도 박스권 중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더 본다면 이제 7만 원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도 충분히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컴투스인데요. 사실 이제 컴투스는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위메이드 이야기하면서 이제 위메이드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주가가 너무 고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임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죠. 컴투스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컴투스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주가가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 위메이드와 지금 현재 가는 길이 비슷합니다. 위메이드가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위메이드가 지금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로 핵심 키포인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미르포가 동시 접촉자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흥행을 세웠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게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하던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라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시켰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인을 왜 돈 줘서라도 우리가 코인을 캐듯이 이제 이거는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캘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메이드의 이 미르포가 더 히트를 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분은 미르포의 흥행과 이제 이 부분이 합쳐진 건데 사실 이 NFT 기술 이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회사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컴투스와 위메이드의 차이점 하나. 위메이드는 이번에 신작이 미르포가 대흥행을 세웠지만 컴투스는 아직까지는 흥행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서 흥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 1분기에 이제 뭐 또 신규 게임이 또 출시가 되면 그 게임의 또 어느 정도 성과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위메이드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NFT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미국 기업 중에 애니모카 브랜즈 그리고 막 캔디 디지털 이런 NFT 전문 기업에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략적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애니모카 브랜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자체 개발한 타이틀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마블, 그다음에 파워레인저 이런 유명 IP들을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300개가 넘는 라이선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 IP를 가지고 NFT 플랫폼을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업체다. 상당히 유명한 업체죠. 이런 업체라는 점, 이런 업체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캔디 디지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스포츠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순간들 이런 것들 다 영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스포츠 게임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제작을 해놓은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캔디 디지털이나 애니모카 브랜드 둘 다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 이거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올해만 메타버스 산업에 3,50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3,500억 투자를 했는데
예, 올해 투자를 했는데 벌써 투자 지분 가치가 8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것도 리포트 보면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보면 나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동사 투자 회사 중에 상장사인 데브시스터즈, 위즈웍 스튜디오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시현했다. 시스터즈는 지분의 14.56%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이두 투자에서 대한 지분 가치가 갑자기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3,5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데브시스터즈의 14.56%, 그리고 K뱅크의 2%, 위즈웍 스튜디오 38%이 세 개 정도만 해도 현재까지 투자 평가액이 8천억 원에 이른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현금이 또 5천억이 넘게 남아있어요. 예. 때문에 사실 컴투스의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평가 이익과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컴투스 시총에 맞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킬러 콘텐츠 게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전망치가 하향되는 등, 실적도 이제 당장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좀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만약에 실적까지 좋았고 뭐 히트한 뭐 미르포처럼 서머너즈 워가 그만큼 히트를 쳤으면은 이제 주가는 지금 뭐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때문에 이제 오늘 컴투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위메이드가 이제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힘든 구간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 다음은 누가 될까라는 부분에 좀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단기적으로 컴투스가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임주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이렇다는 점이고, 하지만 이제 주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죠. 주가 자체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손절 라인은 뭐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단기적으로 노리시던가, 아니면 오히려 이제 여러 번 쪼개서 산다라는 관점에서 주가 밀릴 때마다 주워 담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각자 알아서 짜셔서 잘 대응하시면 뭐 이 종목들도 좋은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와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께 드린 이제 무료 문자 종목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종목들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